일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본 영상의 자막은 한글, 일본어, 중국어, 간체, 영어, 스페인어 등 5개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편한 언어의 자막을 선택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주쿠이 한인식당에 가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시는 젊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일본인들의 직장 안에서도 일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알아가는 경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값있는 경험을 쌓고 있는 귀한 청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매우 오래전의 일이지만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아직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이 일이지요. 유럽의 공항에서는 이민국의 공무원들이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를 구별하지 못하여 곤혹을 치르는 일이 종종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위 명동에 해당되는 런던 위 중심가 피카딜리 서커스 위 일본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할 때의 기억입니다. 첫날부터 접시를 닦으며 초보적인 요리 2~3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방장에게 인사를 하고 두 손으로 칼과 와사비를 받습니다. 칼을 받아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우선 쌀을 씻어 물과 함께 솥에 부어 밥을 담당하는 일본인 선배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보온 밥통에 뜨거운 물을 채웁니다. 밥이 되면 그 선배가 사용하겠지요. 다음은 쌀겨에서 숙성된 야채를 꺼내어 씻은 다음 주문이 들어오면 사용하기 위하여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요리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야채 등을 씻고 자르고 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줍니다. 양파, 배추, 무, 당근 등의 채소는 겹 부분의 껍데기는 모두 벗겨버리고 속 안에 깨끗하고 적은 부분만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쓰는 것보다는 버리는 부분이 더 많다 라는 생각을 늘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신선한 재료는 신문지로 감싸거나 큰 통에 채물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준비할 때는 색이 변하거나 어떤 흠이 있는 부분의 야채는 아낌없이 모두 버리지요. 하지만 일단 사용할 부분의 재료가 되면 무척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무슨 귀중한 보석이라도 대하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관리합니다. 일식 요리가 고급이고 또 비싼 이유는 이러한 과정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영업이 시작되고 손님들의 주문이 들어오면 각자가 담당하는 부분의 요리를 만들지요. 제가 맡은 요리는 우동, 소바, 스키야키, 그리고 샤브샤브 등이었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는 일본 요리를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였지만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주어진 요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쌀을 씻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35회, 왼쪽으로 35회씩 손에 약간의 힘을 주며 씻습니다. 이렇게 5회를 반복하여 씻어줍니다. 쌀과 같은 수의 컵과 7부가량의 물을 더 붓습니다. 그리고 불은 어떻게 하고 등등 무척 자세하게 모든 과정이 수치화 되어 있습니다. 스키야키는 부드러운 부위 위 쇠고기를 사용합니다. 얼은 고기를 규정된 온도에 맞추어 몇 초 동안 마이크로 오븐에서 돌린 후 규정된 수 밀리미터의 두께로 잘라서 큰 접시에 담아 놓으면 됩니다. 맛을 내는 것은 홀에서 제공되는 간장과 같은 다시라고 하는 소스입니다. 그러므로 주방에서는 재료를 예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홀에서 제공되는 이 소스는 주방장 혹은 부주방장이 직접 만듭니다. 샤브샤브 역시 스키야키와 같은 과정으로 만듭니다. 고기는 스키야키보다 더 부드럽고 비싼 부위의 고급 쇠고기를 사용하더군요. 스키야키보다 더 얇은 두께로 자르고 장미꽃과 같은 모양으로 접시에 담습니다. 야채들은 스키야키와 같아서 여러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 담습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사용하고 준비하고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매뉴얼이 있으며 또 몇 미리, 몇 분, 몇 도 등으로 모든 과정이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요리는 과학이다 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는 규격화된 요리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름 방학 동안에만 일을 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영국 전역에 학교로 돌아가는 동양인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도 고급스러운 일식 요리집의 운영이 가능한 것이었지요. 주방에는 일본인 3분과 다른 유학생 몇 분이 더 있었습니다. 주방장과 부주방장 2분만이 일본에서 온 요리사이었으며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유학생으로 와서 정착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닭과 스시용 쌀밥 등의 요리를 맡은 일본인은 프랑스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에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곳 일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정식 사원이 되어서
영국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방이라는 일터는 일을 할 때에는 전혀 여유가 없어 무척 힘든 직장이더군요. 주방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단 1분의 휴식도 없습니다. 식당이라는 것이 손님이 많을 때도 있으며 또한 예상외로 적은 수의 손님이 올 때도 있겠지요. 바쁠 때가 있으며 또한 한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적어 주문이 적으면 주방의 일은 한가해지겠지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주방은 1분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무엇인가 일을 찾아 계속하여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주방장이지만 만드는 요리에 주문이 없으면 냉장고를 닫고 그래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닥을 걸레로 닦기까지 하더군요. 저와 같은 견습생의 경우는 조금 편하여 새로운 요리를 배웁니다.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근무 시간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늘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피곤하여도 마음에 오는 갈등이나 왕따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일이 끝날 때쯤에 주방장은 홀과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사장도 주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접시 닦기인 제가 모든 식기를 씻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과 주방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식기를 닦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들의 식기만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에 한 번씩 급료를 받았습니다. 이때의 사장은 매우 공손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고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해 주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현금 봉투를 전해줍니다. 시급제였지만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였기에 늘 같은 액수의 급료를 받아야 하지만 항상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팁 때문이지요. 홀에서 받은 팁을 모아 놓은 후 모든 직원들이 일한 시간으로 분배합니다. 일한 시간이 많으면 주방장보다 더 많은 팁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일본인의 노동에 관한 윤리를 보았습니다. 모든 노동을 귀하게 보는 일본인의 태도를 본 것이지요. 화장실 청소는 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인이라서 화장실을 맡은 것이 아니라 가장 새참내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올 때까지는 자신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회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일본인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더군요. 일하는 동안은 실수하지 않는 한 옆에서 보고 기다려줍니다. 만일 실수를 하더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받아들이고요. 일을 망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더군요. 실수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일하는 동안에는 위아래가 없이 모두가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의 직장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인 약 3개월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매뉴얼 그리고 일본인의 워크 에틱, 노동을 대하는 윤리의식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46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